앞으로도 농사를 지으면서 금융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모든 것이 AI랑 대화를 하면서 인공지능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들으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아주 경험 많은 전문가의 지식을 AI로 어떻게 옮길까? 대한민국의 농부분들에게 쌓여져 있는 척 보면 아는 지식을 AI로 어떻게 옮길까가 그 다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하려면 네, 안녕하세요. 농업지식 채널 짓다. 오늘은 농업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이야기 나누는 농담 코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당히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셔왔다고 연달아 그렇죠. 하시는데 농업 분야도 AI 많이 관심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AI? 네. 그래서 AI 분야에 대해서 네. 농업 분야에 AI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그 분야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한 네. 분을 모셔왔습니다. 얼뜻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귀한 분 어떤 분이시죠? 지금 제 오늘 모신 분은요. KT에서 네. 기가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저희 집에 예전에 많이 KT 인공지능 서비스. 예, 저희 애들이 되게 좋아하던 인공지능 예. 서비스를 만들었고 또 콜센터를 하는 걸 또 AI 콜센터를 만드셨고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농기계 회사인 대동에서 대동 AI 부문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잠깐만 이게 잘 조합이 지금 안 되는데 네. KT에서 AI와 관련된 일을 쭉 하셨다. 이건 네. 좋아요. 근데 이제 농기계 대동이라는 기업은 제가 잘 아는 기업인데 그렇죠. 이렇게 가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애투리를 걸쳐서 KT를 거쳐서 네. 드디어 농업계 예. AI를 이제 다 잡겠다 하고 오신 분입니다. 자, 오늘 모신 분은 대동 AI랩의 최준기 대표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남선호님께서 소개해 주신 경력 중에 허위 사항이라든지 이상한 사항이 있습니까 보면? 허위 사항은 없는데 이렇게 네. 이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첫 직장이 애들이셨더라고요. 예, 전자통신연구소에서 음성인식이랑 그런 거 했었습니다. 이 대동에 옮기신 건 언제부터? 작년 9월 1일 날 정식으로 출근 시작을 해서 이제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 농업 잘 하셨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몰랐습니다. AI 전문가라고 그러면 보통 이제 요즘에 AI 몸값도 되게 높아지고 특히나 모든 분야에서 다 AI인데 그 그렇죠. 많은 분야에서도 이제 농업이라는 분야로 가시게 된 이 인생 스토리부터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AI를 이제 KT에서 쭉 할 때는 아까 전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 연구했었던 거, 공부했었던 게 음성 인식하고 자연 언어 처리다 보니까 네. 기가진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한다 보니까 이거는 전공을 좀 살려서 할 수 있겠네. 그래서 AI를 하게 됐고, 그리고 KT 같은 통신사 ICT 기업이 이제 바라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른 기업들이 혹은 개인 소비자가 AI를 써서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개인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통신 서비스라든지 미디어 서비스라든지 그런 거를 받는 게 목표이겠고, 반면에 이제 B2B 기업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써서 그 회사의 사업이 더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I를 써서 더 잘 되는 그런 걸 했었고, 업종을 가리지가 않았습니다. 뭐 금융, 똑같다. 예. 공공, 뭐 이렇게 제조 그런 쪽에 AI를 써서 하는 거를 보다 보니까 어떤 갈망이 생겼냐면은 이 버티칼을 하나를 좀 깊게 파서 이거가 진짜 잘 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그런 버티칼에 대한 그런 갈망이 좀 있었었고요. 깊숙하게 들어가서 저 밑에서부터 네. 이 한 업종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한번 AI라는 걸 통해서 바꿔놓고 싶다라는. 예. 그랬었었고, 또 지금 방금 질문 주신 것처럼 농업을 잘 아느냐 하면 그런 거는 사실 없었었는데, 이렇게 저는 이제 기술 전공자고 그쪽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AI가 발전하는 게 급속도로 발전할 것처럼 앞으로 10년 안에 발전될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이 기계와 결합돼서 물리적으로 이제 지식과 말만 잘하는 AI였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기계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그다음에 손발이 달린 AI. 내 손발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렇게 AI가 들어가서 많은 부분이 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동에 관심이 있다 해서 이거는 한번 도전해 봄직한 분야다. 그래서 이렇게 도전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 경력 1년이신데 1년 동안 이제 바라보신 보면은 이 오래된 농업이라는 분야의 첫인상,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회라는 것들이 또 이런 분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 1년 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들어와서 생각했었던 거는 제가 이제 다른
책들 같은 거를 좀 보다 보니까 농업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실패한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똑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다른 제조업이나 산업이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네. 이야기를 이제 많이 보고 듣고 우리 소장님께도 많이 배우고 늘 항상 그러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로 복잡한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독특한 경제 체계를 갖고 있는 산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오래되다 보니까 개개인의 노하우와 근면성과 노력에 많이 의지하고 있는 부분이 많구나. 시스템이나 산업으로서의 어떤 정형화된 모습이라기보다는 다 예. 각자 개인 플레이가 예. 이제 핵심이다. 툴들도 좀 오래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그다음에 나라에서 이렇게 식량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거를 돌리고 있는 시스템도 굉장히 많구나.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오래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인물들이 많구나.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받으셨군요. 그 정도가 첫인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구체적인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 이야기는 조금 이제 좀 뒤에서 네네. 먼저 하고 뒤에 하고 사실은 이제 뭐 이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이제 대동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장님께서 잘 아시죠? 저는 대동에 있는 공장은 방문해 봤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최초의 어떻게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있잖아요. 네네. 그걸 현대자동차보다 먼저 대동에서 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대동이 현대자동차보다 더 잘 나갔던 회사가 농업 국가였으니까 농업 네네. 기반 물론 지금은 아니죠. 근데 이제 농기계 산업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기계 기업 중에 하나고 네. 뭐 트랙터부터 해서 이양기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만들어 있고 최근에는 이제 AI를 단 장비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동은 우리나라 농업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점점 기계화해서 이제 AI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위해서 우리 최준기 대표님을 이제 영입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리가 일단 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이 AI라는 이 존재가 농업하고 잘 궁합이 맞을 것 같습니까? 보면? 예, 결론적으로 단언컨대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왜냐하면은 요거를 두 가지로 좀 설명을 좀 나눠서 드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로는 AI라는 거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로 말씀을 드려보겠고 AI가 사실은 처음에 제가 뭐 AI를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챗GPT 이전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냥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준다라는 패턴을 잘 익혀가지고 데이터를 잘 읽어서 그다음에 최적의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으로 하여금은 내가 초이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기업으로 하여금은 앞으로의 경영 활동에 예측을 좀 할 수 있는 툴 정도가 거기까지가 이제 AI였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게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내가 그것도 보고 콘텐츠만 AI입니까? 보고 싶어. 그렇죠. 아주 모르셨어요? 사람이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누가 내를 보고 있나 싶었어요. 예를 들자면 유튜브가 그렇게 많이 하게 된 거는 목적 함수를 더 많은 콘텐츠로 하다가 스테이하는 시간으로 바꾼 다음에 유튜브가 확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커머스몰에서 나한테 관심 있는 것이 정기적으로 뜰 때 그 정도가 저희가 알고 있던 패턴 인식, 머신러닝 그런 그렇죠. AI였다면 네. 지금서부터 챗GPT 모먼트 이후부터는 제가 보더라도 약간 이제 학문과 뭔가의 다른 영역의 기술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정말로 일을 하는 방식을 바꿔줄 수 있는 툴. 내가 그동안에 화이트 컬러로서 혹은 개발자로서 혹은 번역가로서 법률가로서 일을 해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내 기억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가 그것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결국에는 경험과 기억에 의존해서 내가 와투드를 결정을 하는 프로세스라고 본다면 그래서 AI가 되게 많이 바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을 이제 AI가 체계적으로 정리해주고 예. 이제 분석하면서 예. 최적 경로를 마련해줄 수 있다라고 예.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동이라는 이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계라는 움직이는 이 쇳덩이를 이제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건데 현재 이 대동에서 하시고 나오는 제품 중에서 이제 AI 기술이 적용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거는 최근에 RT백이라고 그래가지고 RT100. 예, 예. 그 과수원이나 밭에서 자율주행을 해서 운반, 운반. 예, 운반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로봇을 내고 있고요. 과수원에서 그러면 과일을 다 따서 여기 꽉 차면 알아서 가. 그럼 창고로 가주는. 예, 상차하는 지점까지 알아서 가고, 알아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자한테 리턴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오면서 뭐 피할 거 피하고 못 갈 거 못 가면 하면서 작업자한테 돌아오는. 예. 운반도 굉장히 중요한 농작업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사람 손 많이 가고. 예. 그러니까. 예. 전 그 운반 로봇이라고 운반차죠. 운반차를 보면서 얘는 이제 우리가 뭘 싣고 다니는데 굉장히 도움되겠다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오. 사람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아, 여러 가지 기능이 추적 기능이 있더라고요. 있군요. 네네. 추정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야 이거는 국방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병력들이 이제 막 이 무거운 짐 다 배낭에 짊어질 거 없이 그러게. 그냥 태우고 따라와 네네. 그러면. 그래서 또 대동이 그러면은 야,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딴 데도 가는 게 아니고 이런 느낌도 살짝 또 들었어요. 우리 삼성님 또 상상의 나라를 또 펼치고 계신데. 예. 아닙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RT백이랑 정확히 똑같은 기능과 조금 더 큰데 네. 그런 기기가 국방부의 사업으로 나올 거고요, 올해.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 로템에서 준비 중입니다. 굉장히 큰 모든 그 기술을 넣어서.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척후 부대가 갈 때 기관총을 가지고 가드를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부상자를 후방으로 자율주행해서 운송할 때 맞아요. 들꽃병 4명 필요한데 누가 해주면 2명 정도 누울 수 있는 사이즈로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나라의 탑 방산업체가 거의 유사한 거를 만들고 있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저희 기술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 이야, 역시 기획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쪽에 머리가 잘 돌아가시는 우리 소장님께서. 저도 그 차 한 대 가지고 싶었거든요. 어떻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많이 확장 가능성이 있는 쪽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예전에 미국 가서 봤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그 넓은 그 옥수수밭, 뭐 콩밭 이런데 이제 보면은 그 주인이 이제 미리 입력해놓은 경로에 따라서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막 가서 여기는 수확하고 여기는 피해가고 막 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보면은.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면 당연히 그런 것도 준비하고 계시죠, 보면?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RT백 말고 자율주행 트랙터. 자율주행 트랙터. 예, 자율주행 트랙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주행 트랙터 첫 번째 버전은 저희가 작년에 냈고요. 아, 이미? 예, 카메라가 아니고 그 GPS를 GPS로. 써가지고 그 AB 주행이라고 하죠. 직선을 네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계를 맵을 따주면 그 안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로터리를 치거나 젠게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게 있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카메라가 달려있는 이제 비전 인식으로. 네, 자율주행 트랙터를 출시하려고 지금 모든 노력을 다. 생각해보니까요,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자율주행 트랙터, 이게 보면 집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경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 있는 거 싹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보단 더 똑똑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실 로봇 청소기도 되게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이 집안에도 약간의 둔떡 같은 게 있고. 온갖 장애물들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절대로 깔고 넘어가면 안 되는 장애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로봇 청소기도 중국 기업이 어떤 스탠다드를 올려놨다 싶을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높은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 반면에 약간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걔보다는 좀 더 좀 편편하죠. 논밭 수도작 같은 데는 좀 편편하고 좀 더 넓은데, 대신에 오히려 그 정밀도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저희가 한 7cm. 오, 그렇게 높아요? 예, 그 로터리 작업 같은 거를 할 때 네. 농용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차 범위를 한 7cm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걸 GPS로 일단은 지금. 예, GPS나 비전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그 쉽지 않을 바운드를 텐데 생각- 그게요. 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GPS뿐만이 아니라 경계를 갖다가 정확하게 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분야의 기술적인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대동에서는 그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세요? 예를 들면 구보다에서도 이제 그런 자율주행들이 나와서 꽤 오랫동안 실증을 하고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뭐 대동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건지. 그 구보다나 존디어나 이제 영상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나와 있고, 저희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전 기반의 상용화를 해가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는 사실 자율주행 이 농경지의 경계, 물론 이제 사람이 봤을 때도 눈으로
봐도 야 여기가 어디가 경지 이런 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누가 봐도 괜찮은 데는 사실은 비슷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서 이제 경계를 바라보고 내 경작지의 경계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비슷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넥스트는 아마 여기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돌아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작업을 할 것이냐. 예. 로터리를 쳤을 때 이게 과연 얼마나 잘 친 거냐. 그다음에 회의 작업을 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거냐. 그리고 뭐 건초 작업이나 그런 걸 했을 때 일머리 있게 얼마나 해낼 거냐는 사실은 존 디어나 구보다나 그 다음에는 이제 청소나 운반은 그냥 댕기는 것만으로 청소가 되고 운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작업기를 붙여서 하는 거는 그 넥스트 레벨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좀 이제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미국이나 이런 큰 데 생각해보면 그래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경지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경계도 좀 애매하고 막 농로도 작고. 농 작고 여러 가지로 좀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 수도작 같은 데는 오히려 좀 더 낫고요. 네 밭이나 과수원은 그러니까 굉장히 터프합니다. 굉장히 터프하고 경사지에서 그 기계적으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이렇게 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정말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환경 같은 경우에도 네. 로봇 청소기나 그런 거는 어디 뭐 그리고 잘 아시는 식당에서 서빙 로봇 같은 예. 경우는 걔는 이렇게 터치하면 안 돼서 터치할 것 같으면 쓰면 그만이거든요. 예. 근데 잘 아시겠지만 과수원에서의 잡초는 가끔은 좀 밟고 지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런 거를 그 트래버서빌리티 AI라고 해가지고 그 AI만이 좀 풀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레이다나 라이다 같은 경우로 못 푸는 문제를 AI는 오케이 이 정도는 가자. 여기는 작물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터치하면 안 돼.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AI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한편으로 어렵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AI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약간 밑도 끝도 없는 자신감이랄까 이게 좀 있는 게 운영을 해서 데이터를 모으면 극복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AI 하는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AI 하시는 분들은 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데이터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 대동에서 이 AI와 관련되는 AI 농기계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충분한지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수집하는 건지 여기 또 궁금증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요것도 또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은 그 물리적으로 경계를 하는 데이터들은 예. 별도로 저희가 그래서 작년서부터 많이 모았습니다. 모았다라고 보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뭐 지적도 이런 거 이런 기존 것인가요? 그 실제로 트랙터에다가 스마트 루프를 좀 달아서 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농경계 데이터를 저희가 음. 꾸준히 모았고요. 사진을 많이 찍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그 드론을 좀 띄워서 네네. 실사를 가지고 그거를 전환하는 연구도 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랙터를 실제로 다 운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냥 드론을 띄워서 한 바퀴 돌리면 조금 더 빨리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사진 데이터도 많이 수집 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이제 그 다 규모의 문제로 결국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이나 대농, 뭐 호주나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 경영체가 충분히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비용도 지불하고 뭐 데이터도 수집하고 몇만 헥타르 되고 농지도. 예, 뭐 위성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분석도 다 하고 그러는데 이 대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기업이고 대한민국 농업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물론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제 일을 지금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영세, 뭐 파편화된 사실 뭐 되게 작은 농가들 위주의 이 대한민국 농업 환경에서 이 맞춤형 이 K 스타일의 이 솔루션이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정확히 맞는 지적이십니다. 맞는 지적이시고 그냥 작은 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율주행할 필요도 없고 네. 어떤 뭐 기계적이나 데이터로 뭔가를 하기에도 아마 수익성이나 그냥 굳이 뭐 내가 예. 근데 저희가 보니까 정부도 이거를 대규모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들녘 경영체 같은 경우도 계속 만들고 계시고 영농법인을 좀 대형화해라라는 일종의 넛지랄까요? 그런 것도 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노력하는 이유는 한국에서의 그 농업 환경도 그렇게 영농법인이 한꺼번에 대규모로 짓는 것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또 한편으로 수출 기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수출을 할 때의 이런 시스템으로 어떤 서비스로 농사라는 것도
자율주행 트랙터를 활용을 해서 영농 대행업을 하는 아니면은 농작업 서비스 형태로 같이 수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한다는 차원입니다. 근데 사실 그럼 바깥에서만 하면 되지라고 얘기하면은 근데 뭐든지 물건 판매 기본은 너희도 안 쓰는 걸 내가 굳이 사야 되니? 일단 내가 우리 동네에서 쓰는 거를 남들한테 팔아야 신뢰가 생기지. 우리도 안 쓰는 거 팔면 누가 사주겠냐. 예,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가 농기계에 들어가는 AI가 있을 거고, 그건 아마도 이제 뭐 GPS 기술이라든가 뭐 비전 인식 기술 같은 것들이 약간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이 많이 사용될 것 같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이제 농작업을 서비스화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농작업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필요한 뭐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오셨는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 주제는. 예. 그게 요거는 조금 길게 답변을 좀 네네.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전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던 거가 AI가 단순히 어떤 시간을 줄여주는 거에서 다른 AI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일머리를 아는 AI로 일머리. 예. 일머리 있는 친구 구하기 요즘에 되게 어려운데 보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 구하기 어렵잖아요. 또 그런 또 세대 비하 발언을 하시는 그게 분들이다 아니라 보면 이제 또.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뜻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네. 근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에이전트라는 것이 이제는 웬만한 일머리를 갖추기 그렇죠. 시작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올 초만 해도 대학교 한 2, 3학년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대학원생 뭐 물론 유료 수준을 어느 정도 구독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돈 많이 주면 거의 박사과정이 네. 들어간 친구 정도 느낌이에요, 보면은. 네.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치고 그러면은 걔가 농업에 적용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그 청착농들께서 할 때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어느 순간에 뭐 물의 양이라든지 급수를 잘못 조절한다든지 뭐 뭔가 타이밍을 놓친다든지 그리고 하시던 분들도 작년에 이맘때쯤에 뭐 했더라? 라든지 그러면은 결국에 AI가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전문가들도 도와줘서 일정 수준 이상게끔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툴을 제공하기 시작했거든요. 비근한 예를 좀 들어보면 저희는 이제 프로그래머 개발자고 예. 제가 20대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프로그램 화면을 띄워놓고 책을 옆에 놓고 예. 책을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뒤적뒤적 예. 그러다가 이제 변환이 돼서 인터넷 창을 검색 창을 열어놓고 코딩을 하고 그다음에 MS에서 배포한 자료집 CD를 뒤져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네. 왜냐면 모든 프로그램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짜야 되니까 예.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화면이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대화 창과 컴퓨터가 코딩하는 창 그다음에 내가 코딩하는 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코딩을 시키고 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옮겨 적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해보거나 네. AI랑 대화를 하면서 다시 이거 좀 다시 구현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됐는데 그럼 앞으로도 농사를 지으면서 어쨌든 금융을 하거나 제조를 하거나 모든 것이 그렇게 AI랑 대화를 하면서 인공지능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들으면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 해결해야 되는 숙제는 이 아주 경험 많은 전문가의 지식을 AI로 어떻게 옮길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농부분들에게 쌓여져 있는 척 보면 아는 지식을 네. AI로 어떻게 옮길까가 그 다음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하려면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은 측정 가능한 것부터 봅니다. 메저러블한 것부터. 네. 예. 즉 문제를 정의를 하는 거죠. 문제를 정의를 해서 그리고 그 전문가들의 시선을 잘 쪼개서 어떻게 사고를 하느냐 단계별로 좀 나눕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보면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실은 전문가분들이 그리고 제 생각의 출발은 전 더군다나 농업에 대해서 배추기 한 포기 키워본 적이 없는 그럼 전문가분들 농업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꼼꼼히 기록하는 데서 출발을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센싱이 되게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센싱하고 매저하고. 예. 저도 어디 가서 우리 소장님이랑 같이 들은 얘기인데 우리 그 최진석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왜 육회 비빔밥은 글로벌 음식이 안 되고 스시는 글로벌 음식이 되느냐. 스시는 모든 것을 매저해 놨다. 쌀 메달. 네. 예.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근데 지금은 그냥 엄마의 손맛 이런 걸로는 그놈의 손맛. 리프로듀스블 하지 않다. 그래서 재현 가능하지 않다. 예, 네. 예. 그래서 AI로 뭔가 하려면 AI 툴들은 되게 많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화학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학습 기법들이 준비가 좀 돼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작업들을 매저할 수 있고 그들의 기록들이 꼼꼼히 남으면 그 아이를 전문가처럼 움직일 수 있는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농부분들의 하시는 작업들, 예. 그다음에 기록들을 잘 남겨놓는다면 그리고 거기서부터 매저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다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면 되게 타당한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 나눴던 스마트 농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제한된 조건 하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이 매우 중요하고 사실은 누가 봐도 저게 중요하다는 게 금방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일정 수준 이상의 품만 들이면 비용만 들이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다종다양한 이 수많은 옆 동네 다르고 이 동네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이거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엄두가 안 나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걸 맞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마 학술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면은 표준 교과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아, 교과서부터 학습시키는 걸로.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정도의 데비에이션이 있느냐를 네.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음. 어느 정도의 이런 정도의 그런 오차가 있을 때 전문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게 사실 조금 거친 비유를 드리자면 그 조선소에서 예. 조선소 CTO 하셨던 공장장 하셨던 CTO 분이 우리가 탑 공장장 분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정말 고민이다. 왜냐하면 그 조선소는 세계적인 명성을 쌓기 위해서 용접의 품질과 도장의 품질을 지켜나왔다. 그렇죠. 그게 사실 제일 핵심이죠. 그거가 가능했었던 거는 월화수목 금금금 예. 임금을 주어서 숙련된 근로자를 3,000명을 내가 길러냈다. 근데 지금은 그거 불가. 예. 안 하죠. 없죠. 월화수목 금금금 안 되고 예. 사람도 없고. 예. 그러면은 이 숙련공 1,500명과 비숙련공 1,500명을 균일한 품질이 나올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내 그 비숙련공 등 뒤에 카메라와 가이드 협동 로봇을 달아서 예. 이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AI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에 그 상황별로 내가 이 날씨에 이 온도에 이 습도에 어느 정도의 웰딩을 하느냐는 네. 그 노하우로 남아있지만 그 측정 가능한 걸로 바꾸면 강학습이나 그런 걸로 충분히 리프로듀스블한 로봇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은 참 이게 보면은 AI와 로봇 뭐 이야기 하다 보면은 제일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그거더라고요.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 융통성. 그러니까 예전에 신발 업체에 계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동화를 시도하다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로봇이나 자동화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1mm 단위로 이걸 다 정밀하게 재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약간 모자라면 땡겨서 미싱질을 하면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로봇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 시간과 비용을 사람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바로바로 대충 땡겨서 이리 옆에 좀 한 1mm, 2mm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융통성이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려도 안 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AI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어떻게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요. 휴먼 인 더 룹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연히 처음에 기계를 만들면 그렇게 안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센싱을 해서 자기들이 온 거를 사람이 검토를 해서 네, 봐서 이럴 때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는 거야라고 알려주면 네. 말로 해주면 지금은 LLM이 충분히 발전했기 때문에 오케이 이럴 때는 조금 더 땡겨 이럴 때 그러면 그냥 그게 그대로 로그에 남고 로그에 남아서 학습이 예, 된다. 예 그대로 그 최종 결과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 중국에서 요즘에 자율주행 택시 이야기 나왔을 때 이 역전에서 사람 많은 곳에서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뒤에 안 따라가고 네. 앞에서 팍 끼어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맨날 보는 택시들이 사람이 보는 택시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새치기를 가는 것보다 비슷한 원리겠군요, 보면. 그래서 AI랑 일하는 거는 AI가 한꺼번에 대체하지는 않고요. AI를 옆에서 보면서 그거는 이렇게 아예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어린 수제자를 길러내는 것처럼 네, 그런 형상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경우는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겠군요. 보면은. 예. 근데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거를 이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예. 꽝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늘리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연구는 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게 AI가 정말 농업에 도입된다 하면은 이런 상상은 좀 해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고추를 심는다 하면은 고추를 심는 걸 오늘 심었어요. 그게 AI가 뭐 카메라를 보든지 아니면 내가 기록을 하는지 보면은 며칠 지나고 나면은 상태를 봐서 야,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 아니면은 무슨 다른 작업을 뭘 해야 될 것 같아. 비료를 어떻게 좀 줘. 이런 걸 가이드를 막 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날씨 딱 보고 그냥 나가가지고 이제 고추밭에 이제 파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 그리고 또 만약에 이제 비료를 뿌릴 때가 된다 치면은 예를 들면은 비료 뿌리는 회사에다 쫙 연락해가지고 뭐 일정을 뚝뚝 잡는다든가. 언제까지 이렇게- 몇 포 네네네. 배달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 역시 소장님하고 박사님 되게 현명하신 게 지금 은연중에 문제를 나눠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장님 설명하신 거는 딱 봐서 날씨를 보고 아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물을 줘야 되겠네 라는 판단을 내리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그 다음에 액션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대동에서도 어떤 게 하고 있냐면은 환경 예측을 좀 우선합니다. 아, 내일 일기예보를 보고 이럴 때 우리 온실이나 우리 밭은 얼마나 비가 오고 얼마나 햇빛이 들 것 같아 를 보고 그러면은 교과서에서 그럼 이럴 때는 교과서상 그러니까 흔히 하는 원칙상 어떻게끔 처방을 하는 게 좋아. 그랬을 때 몇 센치까지 클 거야는 이미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다음서부터 힘든 게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식물도 작물도 생물이어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기계가 아니니까. 예. 금쪽이 마냥 얘도 더딘 애가 있고 빠른 애가 있고 기형인 애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AI가는 피드백을 보고 얘를 측정을 합니다. 아, 고추가 이랬을 때 평균 한 개체당 얼마가 열리고 몇 센치야.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좀 더 많아. 빨리 따야 돼. 라든지 아니면은 생각보다 적네? 뭐 좀 더 물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딸기 같은 경우는 착색이 덜 됐네? 빛을 더 쏠까? 뭐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AI에서 그 퍼셉션 하는 모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건 이 사람들 이 농사 잘하시는 달인 명인들 분의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탁 들어가가지고 이거 빨리 빼오는 게 이게 사실은 제일 핵심이겠군요.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측정하는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거를 너무 많이 가르쳐 줬어야 됐었어요. AI한테 알려주려면. 그렇죠. 예. 근데 그 요즘에는 학습 데이터를 적게 하더라도 되게 빨리 배우고 성능이 되게 좋아지는. 그래서 어떤 분은 AI를 마치 그 사람의 나이에 비유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대학교 졸업할 때 AI는 금붕어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야, 이럴 땐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씩 다 해줘도 못하는. 그러다가 유치원 정도 되는 가 지나서 지금은 이제 아까 전에 고등학교 정도 졸업했다고 치면 야, 앞으로는 이 정도 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좀 알아서 이제 척척. 예. 그러다가 근데 만약에 뭔가 내가 안 가르쳐 줬지만 네. 특이한 게 있으면 알려줘. 또 판단해보는데 이런 거는 처음 보는 현상인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피드백 정도 되는 데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들고 결국은 AI 많은 분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누가 잘 모을 것이냐에 맞습니다. 관한 사항들. 맞습니다. 이것도 결국 중국이 유리한가? 그 수많은 그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과 노하우들을 조합하면 뭐 이런 생각. 저는 사실 그런 걱정도 좀 들거든요. 무슨 걱정이냐면 산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이란 곳은 모든 걸 다 잘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미국 같으면 사실 이제 AI 쪽이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농기계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느 곳을 경쟁 상대로 할 거냐. 뭐 이런 AI 같은 기술들은 아마도 전 세계 다 통용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 대동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경쟁력을 만들어 갈 건지 하는 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그다음에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미국에서 AI가 진짜 많이 발전을 하고 중국에서도 새로운 기계나 새로운 로봇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발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업은 거기서도 미국 내에서도 후순위인 것 같고 미국 내수 수준이 중국 내에서도 후순위. 근데 물론 그건 있습니다. 미국도 큰 빅테크들도 쭉 하다가 농업 얘는 일종의 듀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예, 나라에서 투자해야 되는 영역.
그래서 나라에서 뭔가 돈이 나와줘야 되는 아이,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아이.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물론 이제 첫째 순위는 누구나 제일 많이 하고 누구나 많이 들어가는 제조, 금융, 돈이 많이 몰리는 그런 영역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요. 지금 잠깐 얘기 나눈 대로 또 한편으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들, 그다음에 일머리들 되게 압축적으로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센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농부분들의 센스가 미국 농부나 중국 농부의 센스보다 떨어질 거냐? 그렇지 어떻게- 않다. 그건 그렇지 않죠. 예. 이거를 녹여내면은 오히려 예. 아, 예, 기회가 더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제조에도 영역이 되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뭐 소버린 AI다 이런 거가 네네. 버티칼에 있는 AI 그걸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센스와 그 재치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녹여내느냐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거기에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네. 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어디 지방서에도 안 들어 있고 설명서도 안 나와 있고 예,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냥 촉 보고 이거 약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조금 예. 힘줘서 돌리면 되는데 라는 것들을 이제 캐치를 해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어렵다. 저는 또 일본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AI 지도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AI 지도사? 그러니까 농촌 지도 농업을 교육을 시킬 때 지금까지는 이제 매년 연초에 교육시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데 일본에서는 이걸 가지고 AI로 대체를 하겠다. 뭐 대체는 완전히 아니겠지만은 그래서 AI 농업기술센터 같은 것들이죠. 농민들이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똑같은 과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길을 좀 꾸준히 먼저 밟아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그런 것들을 녹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저희가 경쟁력을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저희 존 디어랑은 메인 카테고리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다음에 작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럼 농업 분야에서 AI 최고 회사는 대동 AI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저희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희망사항이라는 게 좀 있다고 하면은 플레이어들이나 어떤 그런 게 좀 생태가 좀 풍부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같이 뛰는 사람들이 같이 좀 뛰는 사람들이 좀 많고. 있으면 좋겠다. 예.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농업이라는 규모는 뭐 사실 되게 작은 규모고 면적도 뭐 대한민국 농지 해봐야 얼마 안 되는 규모인데 대동이라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장만 보고 이걸 할 것 같지는 않으시고 뭔가 이제 그 단계적인 스텝들이 좀 있을 텐데 혹시 뭐 공개해 주셔도 되면 한번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은 어쨌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머리를 재배하는 쪽에 대해서는 일머리를 모으려는 그런 것. 그다음에 저희도 이제 정밀농업 서비스도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차근차근히 우리나라 농민들의 그 노하우나 방법론들을 기록을 해 나가서 그걸 AI로 만들어 나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운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내 경계 정도 따는 게 저희 기계 AI 수준이지만 그다음에는 작업들을 하나씩 풀어트려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운 작업, 파종 작업, 멀칭 작업, 그다음에 북미로 가서 북미에 저희 기계들이 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나씩 풀어트려 나가면은 그러면은 저희 목표는 이 경쟁력 자체가 네. AI나 IT나 서비스에서 그동안에 대동의 과거의 대동이 힘 좋고 신뢰성 고장 있는, 튼튼하고 예. 신뢰성 있고 대리점 많고 이런 부분이었다면 거기에 AI가 좀 말도 잘 알아듣고 말도 잘 알아듣고 예, 좀 스마트한 것 같아. 그런 게 저희 꿈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떻든 이제 농업이라는 인류가 살아 있으면 영원히 돼야 되는 그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제 하나 새로운 이제 어떤 먹거리 이런 걸 창출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사실 이제 이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농업 AI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왠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저도 편견이 있는 거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이 뭐냐면은 서구의 농업하고 아시아의 농업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가지고 대동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으면은 아시아 시장은 전체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시아 시장은 또 난이도가 높은 작업을 하니까 또 북미나 서구 시장에서의 난이도가 높은 작업도 우리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러면 대동이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R&D 투자 같은 거 많이 하고 계시나요? 저희도 그렇게 아주 모든 걸 다 해보고 싶을 정도로 하지는 않고요. 네. 저희도 저희 내부 우리 R&D 리서처들한테 하는 얘기 있습니다. 야,
예를 들면 그 LLM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모델을 만드는데 아주 비싼 게 있어요. 근데 AI 전공한 사람들은 꼭 해보고 싶은 그런 그렇죠.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죠. 예. 우리 새끼손가락 걸고 그거 만드는 건 우리 아니야. 있는 걸 가지고 잘 싸우자. 예. 그 협력해서 하자. 그렇게 저희 할 수 있는 부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제가 AI 공부하면서 진짜 미국한테 부러웠던 게 그들은 AI 학습 데이터를 국방 자금으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죠. 이 예. 빛이 따지지 않는 국방이라는 분야에서 이제 보면은 제가 달파라는 예. 그 이름을 본 게 네. 음성인식 데이터 CD에서 처음 봤습니다. 음. 이걸 다 공짜로 나눠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다르바 국방 프로그램 그거 예, 유명한 거잖아요. 그게 그 데이터로 저는 학습을 했다니까요. 그걸 왜 했을까 싶은 그런 데이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돈 들어가고 기술 발전에 연료가 되는 것들은 나라에서 다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이제 에이전틱 AI나 피지컬 AI나 이런 부분에 기초가 되는 부분들은 나라에서 해서 뿌려주면 생태계가 되게 빨리 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AI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런 달파에서 그 도움을 받으셨던 작업이다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이 정도는 좀 해줬으면 참 대동뿐만 아니고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를 할 것 같다라는. 일단은 농기계를 갖다가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예. 농기계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농기계가 이동하는 모습, 그다음에 작업기가 이동하는 모습이 결국에 기록이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주행하는지를 피드백되는 그런 영상이라든지 그 예. 데이터가 수집이 돼야 됩니다. 즉 피지컬 AI를 위한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모든 그 농기계에다가 다 블랙박스를 달아서 자동 전송이 돼야 되나요? 보면 그러면. 그렇죠. 일종의 그렇게 좀 그렇게 어느 정도 그 돼야 되고, 근데 이제 피지컬 AI를 모으는 방법도 아직은 표준이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맞아요. 요 연구를 병행하면서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저희도 이제 노력을 하는 게 그 농민분들의 작업 같은 거를 갖다가 기록을 좀 하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요런 것들을 저희가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요런 거에다가 좀 다 같이 뭐 프로그램을 좀 같이 실어주신다든지 사실 그러면 국가에 좋을 것 세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뭐 이를테면 이제 뭐 벼농사는 벼농사, 뭐 사과농사면 사과농사, 딸기면 딸기 해서 어디 표준화된 제일 스탠다드 비슷하게 하는 그 사업장을 잡아가지고 센싱을 하고 관찰을 해서 어떻게 보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사실 그거야말로 국가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이겠군요. 보면. 그렇죠. 기술을 직접 개발한다기보다는 네네. 거기에 연료를 좀 주고 그 기술을 개발해서 상용화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주는 게 예. 올해 현재 가장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며칠 전에 권석준 교수님 여기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이제 AI가 이제 부처마다 한참 뜨고 있잖아요. 뜨고 있고 AI가 안 들어가면은 아마 예산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에서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뭔가 으쌰으쌰 하는 게 있고 뭔가 농업 분야에 AI가 필요합니다. 국가 AI를 만들 때 소버린 AI는 걸 할 때 농업 분야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농업 분야가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다. 스마트에 지쳐서 이제 그러신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농업 분야가 완전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는데 방금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국가가 줘야 될 게 많잖아요. 국가 과제로. 피지컬 AI라는 거예요. 그죠? 그걸 좀 해야 되지 않나요? 대동이 그런 데도 좀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선두기업으로서 농업 분야에. 너무 어려운 걸 생각하시면 당연히 해주시면 좋죠. 당연히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그 언젠가 우리 소장님께서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정보통신업계에 와서 여기 와서 뭐가 달라요라고 그렇죠. 하던 제일 질문들 궁금해요. 중에, 예. 중에 그 정보통신업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프로그램을 어떤 걸 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냥 프로그램을 계속 매년 바꿔서라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계속 쉬지 않고 그쪽으로 해주셨었습니다. 해주셨었고, 그다음에 또 생태계 생성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좀 누구나 알고 계시는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들어보자면 우리 그 CDMA는 예. 대한민국 정부가 과감하게 그렇죠. 퀄컴 기술을 들여와가지고 아무도 이 5천만 국민이 다 쓰도록 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게 휴대폰에서 강자가 없으니 저 미국의 저 기술을 사서 이거를 가지고 국책연구소에서 연구해서 휴대폰 생태계를 만들어서 팔자.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성공을 했죠. 보면. 우리 기술로 가지고 어떤 생태계를 만들자. 근데 반면에 또
됐다고 생각했지만 과감하게 됐던 게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터졌던 시기가 예. 있었습니다. 3G 피처폰 시절에 네네. 여러 가지 또 있었죠. 예, 보면 예, 뭐 위키, 위키, 뭐 예. 이거 기억하시면 아이폰 3 예. 시절이죠. 근데 그거를 지켰던 게 일본이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근데- 일본은 또 특이한 또 그런 게 발달했죠. 그렇죠. 예.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사용자의 편의를 일단은 위한다. 음. 개방형으로 가자. 우리나라에 모바일 인터넷 표준이 있다 하더라도 앱 생태계로 가니 그거는 앱 생태계를 기르자. 이런 그때그때마다 다른 방법론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스마트 지쳤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AI를 넣은 기계를 얘는 기술이라는 건 AI 넣은 기계를 조금 더 계속 보급을 하고 조금 더 여기에 그 보조금을 좀 더 태워주시면 그 기능 처음에 잘 안 돌죠. 처음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가 잘 안 되는 게 AI가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딸기다 그러면 딸기 스마트팜이다 그러면은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난 처음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시설에 들어가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여세요 채광 치세요 뭐 급수해 주세요 저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되고 그것까지 되면 최 박사님 또 농사 지으러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대동 AI에서 이제 제일 꿈꾸는 농촌의 모습이 뭘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키워드가 떠올랐어요. 게으른 농부가 돈 버는 세상. 저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는데.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은 올해 농사 뭐 짓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러면 올해는 고추는 아니신 것 같고 뭐 다른 거 한번 해보시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맞습니다. 예. 저희 직원들의 꿈입니다. 그 재배 전략을 세워주자. 전략을 세워주고 예. 그게 저희 직원들의 꿈입니다. 근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농작업 서비스에 관련되는 AI라는 것하고 네.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저도 농업의 미래가 그렇게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유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라서 변해갈 수 있지 않을까. 농업의 규모 예. 문제도 해결되고 있고 예. AI가 하나의 키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럼 어떻게 AI를 그렇게 가능하도록 농업 분야에서 투자가 가능할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거든요. 근데 대동 혼자만 가지고 그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표님 오셨으니까 돼야 되죠. 근데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거가 기회라는 생각을 많이 살다 보면 하게 되더라고요. 결핍이 오히려 뭔가를 만들어낸다. 예. 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를 들어서 다른 산업에서는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저 친구가 들어오면 저희는 안 돼요. 막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플레이어도 좀 적기 때문에 저희 경영진들께서 막 하시는 사회 동포가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도 돼. 예. 그래서 목표가 어차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게으른 농부라고 표현하셔도 좋고 제 생각엔 훨씬 더 수익성이 많은 농가. 그다음에 글로벌 산업으로 더 농산업이라는 거가 이 수출, 농기계 수출, 시스템의 수출, 농산물의 수출. 그래서 이걸 농산업이라고 해가지고 기회를 외국에서 찾자. 이렇게 봐서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좋은 길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글로벌 막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 학문 분야 중에서 이를테면 천문학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해외 망원경이 많잖아요. 천체 망원경.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비행기 가서 그걸 이제 열고 작업을 했는데 요즘에는 시간만 배정받으면 여기서 본인이 다 컨트롤 해가지고 관측하고 하더라고요. 농업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아르헨티나 뭐 저 어디 뭐 판파스 이런 데 있는 곳에 가서 안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될 이유가 없다. 그 일본이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네. 농기계 기업이 통신사와 손을 잡고 원격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북해도 쪽에 만들어 놓은 걸로 북해도 예. 북해도는 충분히 할 만하겠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북해도는 농업 혁신 사이트죠. 원체 넓고 예. 뭐 여러 그걸 가지로 예. 우리나라도 할 수 한 해남 정도에서 해볼 수 있을까? 해남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해남은 네, 이제 네. 좀 필지도 크고 그러니까. 네네. 평야도 넓고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를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뭐 아닌 말로 이제 사실 농업이 왜 안 되냐 그러면 농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여건 생활 여건들이 뭐 불비해가지고 어려워서 그래 그러면 그냥 근처 이제 대도시에서 거주하면서 그냥 아침에 수고해라 오늘 그러면 이제 알아서 움직이는 모습 모니터링 하다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군요. 저는 그것만 가능할 뿐만 아니고 AI가 활성화된 미래를 떠올려 보면은
농촌 문제도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문제를? 그중에? 농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예. 지금 농사 지을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예. 원격으로도 가능하고 그죠? 뭐 이런 또 경험이 좀 부족하더라도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문가처럼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농작업을 어떻게 이제 구매를 해야 될지 하는 것도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장 최적의 걸 고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 농업 문제를 충분히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동이 빨리 그런 서비스들을 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대동분들은 최소한 월화수목 금금금 해주셨으면 좋겠네. 아, 이런 또 차별적 발언을. 아니,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대표님 처음에 뵙고 말씀 나눌 때는 AI가 이제 붙어 있는 뭐 자동화, 자동주행 트랙터 이런 미국에서 봤던 이제 이런 거를 막 생각을 이제 했는데 점점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아, 대한민국 농업에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지식 노하우와 관련된 컨설팅, 전문성,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를 처음에 이제 진입하는 사람들을 쉽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빠르게 이제 고숙련자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거를 오히려 먼저 더 신경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예. 많이 듭니다. 보면. 예. 실제로 그거 하고 계시지 않나요? 대동의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로도 AI를 부를 때 예. 세 가지에 집중하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move, act, grow입니다. 그래서 근데 move랑 act는 사실은 피지컬 AI인 예. 거고 근데 이제 자율주행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두 개를 떼어놓은 거고 grow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어떻게 재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실수 없이 사람들 서포트할 수 있을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대동도 같습니다. 이런 모델로 이제 비즈니스 하시면 돈을 버셔야 되는데 네. 이거는 월 구독으로 가야 되나요? 우리 뭐 넷플릭스 보는 것처럼 이제 월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소장님이랑 박사님한테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뭐 대동 이제 AI 트랙터를 사면 뭐 2년간은 무상 제공. 뭐. 그런 거 될 것 같고 예. 최소한 우리가 농산물을 가지고 이런 가격에 팔아드릴 수 있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예. 유통이라든지 그런 거를 도와달라는 니즈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품 퀄리티가 어느 정도 나오면은 이건 어느 시장하고 계약을 해야 되고 네. 예상을 언제쯤 출하될 것 같고 맞습니다. 이런 걸 다 예.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유통이 경로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7년 전에 미국에 갔을 때 거기도 이제 시범 사업처럼 하는 걸 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랙터를 막 무인으로 막 가는데 이 친구가 요만큼 내버려두고 저쪽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에란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 송신받은 위성에서 받은 데이터를 보면은 그 지역 토양이 아직 건조가 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거를 수확을 하면 성품성이 떨어지니까 하루 이틀 더 내버려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나머지 지역부터 이제 수확하자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야, 그 모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가능하겠구나라는 예. 생각도 드네요. 보니까. 현재 저희 대동에서 그 드론 사진 기반으로 네. 드론 별량 시비 서비스는 올해 처음 출시했습니다. 올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2025년 별량 서비스. 예, 드론 별량 그 시비 서비스를 드론 그 스펙트로그램 이미지를 바라보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거를 트랙터랑 결합 상품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럼 비료 시비는 이제 트랙터에 부착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에서요. 드론 부착기에서? 네. 저는 또 이제 방금 이제 그 드론으로 가지고 별량 시비하는 게 됐다고 하니까 사실 그것도 이제 일본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인데 그렇죠. 아마 이제 고품질 살 브랜드 만드는 것하고 다시 연결돼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시비, 농약 뭐 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좀 있으면 파종도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 이게 저탄소 농업을 하는데 하나의 그 데이터를 정해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농업으로 가는데도 이제 하나의 굉장히 징검다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대동에서 한다 하면 본격적으로 그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막 느낌이 드네요. 조금 늦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만 몰랐으면 궁금금 하셔야 돼요.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님이 가셨기 때문에 이제 잘 되실 거라 믿고 네네. 예 그동안에 사실 저희 이제 이 짓다 그리고 이제 농담 시간에 보면은 뭐가 잘 안 돼. 이게 뭐가 문제야라고 했는데 오래간만에 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즐거운 자리인 것 같아요. 네, 정말로 이제 정말 다음에 한번 내년에 한번 더 나오시면은 야 우리 원래 이것까지 했다 이런 거 한번 자랑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쯤에는 저희가 한번 현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예. 그런 사이트 잘 만들어서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예. 좋은데요. 예. 네. 한번 내년을 기약하면서 대표님의 또 무궁한 또 노력을 또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혹시 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뭐 대동 AI 대표로서 한번 뭐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다 채널로만 이렇게 보다가 출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저희 대동 AI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뭐 이윤을 막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농업이 잘 되고 편안한 농업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잘 준비할 테니 관심과 많은 지적, 가르침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제일 필요한 거는 이 방송을 보는 농업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노하우,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서로가 잘 공유해서 그것들을 이제 AI에 자양분으로 사용할 것이냐에 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준화하고 할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고민하는 게 대한민국 농업 발전의 이제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AI와 관련된 새로운 또 노하우를 익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